쓰레기. 특히 마지막에 아무 말 없이 뒤에서 쳐다보고 있었다는 게 너무 음침해. 시끄러. 해달라는 대로 이야기해줬으니까 묻는 말에나 대답해. 왜 왔냐고. 그냥 별거 아니라니까. 아이, 너 귀찮게 안 할 테니까 신경 끄셔. 1인 이 불청객의 이름이다. 창밖을 보던 도중 학교 연간에서 어슬렁거리는 걸 발견해 얼떨결에 불렀더니 막무가내로 교실까지 쳐들어왔다. 왜 왔냐고 추궁하니 말을 돌리려는 셈인지 비에 관련된 괴담을 해주기 전까진 대답도 돌아가지도 않겠다며 때를 써댔다. 해달라는 대로 해줘봤자 결국 이 꼴이지만. 에휴, 됐다. 일어나기나 해. 어? 왜? 나가게. 뭐 야간 자율학습이라도 하게? 남의 학교에서? 잠깐만. 모처럼 왔는데 학교 소개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용신국제고 다국적 학생들의 차별 없는 배움터 끝. 자, 따라와. 치사하게. 적어도 네 부실 정도는 안내해달란 말이야. 역시 그게 목적이었구만. 지난번에 분명히 말했지. 애초에 외부인은 금지지만 너는 특별히 절대 금지라고. 차별 없는 배움터라며. 학교에서 대체 뭘 배운 거야? 아유, 뭐가 이리 끈질겨. 씨. 아유. 어쨌든 학교 견학은 시간 때문에라도 포기해. 곧 있으면 경비 아저씨 순찰 시간이니까. 순찰? 요즘 시대에 무슨... 그리고 아직 7시밖에 안 됐는데? 작년 체험학습 기간에 어떤 바보 동아리가 일 터뜨린 것 때문에 그렇게 됐어. 더 묻지 마. 체험학습? 니네 동아리가 학교에 7대 불가사의 만들어버렸다는 그거? 클래식해서 진짜 마음에 들었는데. 뭐가 마음에 들어. 뒤처리하느라 죽을 맛이었는데. 어쨌든 알아들었으면 빨리 일어나. 경비 아저씨한테 걸리면 모르는 사람인 척한다. 그럼 안 걸리면 되잖아. 니네 부실로 데려다줘. 거긴 모를 거 아냐. 계속 말하지만 외부인 금지라고. 그리고 나 하나 구슬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야. 정 가보고 싶으면 다른 녀석들한테 허락받고 오던가. 그건 좀... 잠깐. 너 설마 이 시간에 여기서 어슬렁거렸던 것도 나랑 다른 부원들 다 학교에 쓸 시간 노려서 부실에 잠입하려고 한 거 아니야? 아니라니까. 우와! 방금 청소 끝났는데. 에이. 어쨌든 만약 그런 거라면 포기해. 학교 다 뜯어내는 거 아닌 이상 외부인은 절대로 못 찾아내니까. 아휴, 치사해서 안 간다. 치사해서. 그래. 포기하면 편해. 대신에 나하고 어디 좀 같이 가줘. 갑자기 무슨 뻔뻔한 소리야. 또 조사야? 조사. 괴현상이 일어나거나 영적인 문제가 얽혀있는 곳에 의뢰를 받고 찾아가 원인을 파악하는 것으로 이 끈질긴 여자가 직업으로 삼고 있는 일이다. 직접적인 해결은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상 하지 않는다고 한다. 몇 달 전 1인을 만나고 보수와 함께 파트너 제안을 받은 뒤로 아르바이트라도 할 겸 간간히 동행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그렇긴 하지? 그렇긴 하지는 뭐야. 확실하게 말해. 당장 지난주만 해도 네가 그렇게 애매하게 설명하는 바람에. 알겠다고. 사실 정식으로 들어온 의뢰는 아니야. 사무실 청소하다가 사장 책상에 웬 서류가 있길래 대충 읽어봤는데 아직 제대로 계약된 건 아니었지만 간단해 보여서 먼저 처리해보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장소는 어딘데? 저수지야. 여기서 버스 타고 1시간 정도 걸려. 응, 그렇구나. 돌아가는 길은 알지? 버스 정류장까지만 바래다 줄게. 우산 잊지 말고 챙겨. 야! 에이, 가겠다고 할 때까지 안 일어날 거야.
정식으로 의뢰받은 일도 아닌 건 둘째치고 이 날씨에 저수지? 뭐 괴담 만들려고 가냐? 아, 당분간 사장 휴가 맞춰서 사무소도 쉰단 말이야. 이런 거라도 먼저 따놔야지. 너도 돈 필요한 거 아냐? 맞는 말이었다. 특히 최근엔 갑자기 날뛰기 시작한 망할 창고 때문에 더더욱 주머니 사정이 어려워졌다. 그나저나 이 녀석은 그걸 어떻게 알고 있는 거야? 그래, 진짜 간단한 거 맞지? 당연하지. 뭔 일 일어나도 어떻게든 되겠지. 에이. 더 늦기 전에 가자. 일어나. 또 함께하게 됐군, 파트너. 기분 나쁘게 뭐야? 내가 뭐 세균 덩어리라도 된다는 거야? 비슷하지 않냐? 뭐? 나 그거랑 별개로 이 자리 주인이 엄청 예민하거든. 특히 너 같은 애가 머물면 앉기도 전에 알아차릴걸. 자리 주인이 누군데? 유코. 토츠키 유코. 전에 말했잖아. 부원 중에 일본인 여자애 하나 있다고. 잡지식 많이 알고 있는. 그 녀석 감각 하나는 엄청 좋거든. 그렇구나. 이 정도면 됐나? 나가자. 저쪽 계단으로 내려가면 나오는 현관에서 기다려. 열쇠 두고 올 테니까. 다른 길로 새지 말고. 엄마 같은 잔소리를 하며 그는 그렇게 반대편 계단으로 향했다. 사람의 시선을 끄는 묘한 매력의 뒷모습이 더 이상 시야에서 보이지 않게 됐을 때 교실을 나서는 순간부터 참고 있던 한숨을 토해냈다. 다른 길로 새지 마라. 별 생각 없이 내뱉었을 그 말이 어째선지 가슴 한 곳을 무심하게 쓸고 지나가는 살바람처럼 느껴졌다. 시선을 돌려 교실 창문으로, 그리고 방금까지 머물고 있던 의자로 향한다. 토츠키 유코. 입을 통해 흘러나온 아련한 울림은 열린 창문 사이를 빠져나가 하늘로, 그러다가 내리는 빗방울에 부딪혀 흔적도 없이 흩어지는 것 같다. 우연히 걸어 들어온 이 장소에서 우연히 그를 마주치게 됐고, 그렇게 우연히 앉게 된 자리가 그 아이의 자리였다. 모두 우연으로 묶여 있다. 문득 떠오르는 말을, 아마도 언젠가 소중한 친구에게 들었을 말을 되새긴다. 그와 함께 겨울달같이 아름답다 적혀있던 그 얼굴을 떠올리려 했지만 머릿속이 흐려진다. 고개를 가로저으며 그녀의 자리 너머, 바깥쪽 창문 너머, 비를 보내고 있는 잿빛 하늘로 시선을 옮겼다. 하지만 떠올리지 못하고 있는 추억들 중 비와 관련된 것은 없는지 별 도움은 되지 않는다. 오히려 안개뿐이던 머릿속에 그 우울한 풍경도 섞여들어 더욱 혼탁해진다. 그리고 닿는 것은 물론 보는 것조차 금지된 보물에 손을 뻗었다는 듯 경고음 같은 이명도 찾아왔다. 반성의 의미로, 그리고 포기의 의미로 조용히 눈을 감는다. 그의 말대로 포기하니 조금은 마음이 편해진 것만 같았다. 그렇게 허락되지 않은
새지 않기 위해 얌전히 발걸음을 옮겼다. 퇴근 시간인데도 한적하네. 그러게. 뭐 사람이 많이 사는 지역은 아니긴 해. 와본 적 있나 보네. 응. 한 2년 전에 잠깐. 뭐 때문에? 아, 안 물어볼래. 안 그래도 벌써부터 뭔가 불길한데. 에이, 그냥 사장이 맛집 찾았다길래 따라온 거였거든. 꽝이었지만. 무슨 맛집? 육회. 어울리네. 아이, 뭐가? 아무것도 아니야. 가는 곳 얘기나 해줘. 솔직히 말하자면 네가 간단할 거라 말했으니까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빨리 끝내고 싶긴 한데 혹시 모르니까. 진짜 별거 없어. 유한저수지라는 곳이고 50년대에 만들어졌고 이렇다 할 사건이 일어난 적은 한 번도 없어. 주변 도로에서 가벼운 교통사고 몇 번 일어난 것 빼고는. 뭐야, 평범하네? 대신 좀 떨어진 곳에 있는 마을들하고 도로에서 실종 사건은 종종 있었대. 실종자들은 아직까지 아무런 소식도 없고. 그게 그 저수지랑 연관이 있다는 거야? 표면적으로 알려진 건 이 정도고, 땅 보는 사람들 말로는 주변에 음기들이 모여서 쌓이게 되는 곳에 건설된 게 그 저수지라니까 우리 쪽에선 자연스럽게 의심하게 되는 거지. 그리고 무엇보다 조사하러 갔던 동업자가 때마침 행방불명됐다고 하니까 얘기 나왔던 것도 그쪽 사무소 같았어. 인원이 부족해서 사장한테까지 얘기가 간 듯한데 뭐 일단 보류 중이지만 사장 성격상 결국엔 도와주겠지. 그러니까 어차피 하게 될 거 미리 해치우잔 얘기. 간단한 거 맞아? 또 이상한 거 튀어나오는 거 아니야? 그래주면 차라리 고맙지. 이런 일은 사실 별거 없었다라는 걸 증명하는 게 더 골치 아프니까. 그런 의미에서 일단 놔두기만 하면 작은 거 하나만 있어도 바로바로 입지르게 만드는 네가 얼마나 유용한지 넌 상상도 못할걸? 그런 생각은 좀 속으로만 하면 안 되냐? 침이라도 좀 닦던가. 어쨌든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거야. 그렇게 외진 것도 아니고 이 근방에서 큼직한 건 이미 다른 쪽이나 기관에서 손댔을 테니까 나와봐야 잡기 나불행이겠지. 저수지잖아. 나온다면 물귀신이야. 5년만 냅둬도 둘로는 버겁다고. 네가 그 정도의 거물들은 이미 이 주변에선 동났다고. 겁 좀 먹지 마. 그래 뭐 발은 내가 더 빠르니까 여차하면 너 던져주고 도망치면 되겠지. 그게 파트너한테 할 소리야? 너도 한 번쯤은 이끼가 돼보라고. 네가 있는데 내가 왜? 당신에게 양심도 없습니까? 그건 어느 부위야? 양의 등심 같은 건가? 어이가 없네. 내전 고장 남았어. 생각보다 좀 걸리네. 비가 아직도 내리네. 시간은 저녁 7시를 넘었다.
버스는 어느덧 도시를 벗어나 교외 지역을 달리고 있었다. 간간히 펼쳐진 농경지와 비닐하우스 촌이 눈에 들어왔는데 날씨 때문인지 평소의 한적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보다는 공허하고 싸늘한 느낌을 주었다. 괜히 불안해지는 것만 같아 시선을 약간 위로 향하니 검푸르스름한 빛이 희미하게 감도는 먹구름 낀 하늘이 보였다. 날씨는 여전히 비. 땅거미를 적시며 추적추적 내리는 저녁 봄비였다. 괜히 기분이 가라앉았다. 딴 여자 생각하고 있지 지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 창가 쪽에만 앉았다는 여자애? 첫사랑? 그런 거 아니야. 부끄러워하긴. 그 얘기 후일담 같은 건 없어? 그렇게 음침하게 끝날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뭘 자꾸 음침하다는 거야. 별거 없어. 얼마 안 가서 잘 퇴원했고 치료 때문에 전학 가게 된 거 말고는 학교도 잘 다녔대. 그건 다행이네. 근데 그게 끝이야? 왜 비 오는 날이면 그랬는지, 그리고 그날은 왜 널 쫓아갔는지 결국 못 알아냈어? 말했잖아. 전학 갔다고. 전화번호도 몰랐고 편지조차 제대로 전해졌는지도 몰라. 어? 알아보려는 시도도 안 한 거야? 쓰레기. 시끄러. 어? 이제 내려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러네. 가자. 우산 챙겨. 그 여자애 어? 이름이 뭐였어? 김수경. 고쳤다. 다행이네. 비 맞으면서 이런 일 했다가 좋은 꼴을 본 적이 없었는데. 사실은 약간은 내려주는 편이 좋긴 한데 안전면에서는 뭐. 안전을 생각했으면 애초에 오지를 않겠지. 그만 궁시렁대고 빨리 와. 물도 별로 안 불어났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네. 저녁 7시 반이 돼서야 도착한 저수지. 비는 그쳤지만 먹구름은 여전히 하늘에 남은 채 얼마 남지 않은 노을의 끝자락을 필사적으로 가리고 있었다. 마치 이 풍경에 어떻게든 으스스함을 남기겠다는 듯. 생각했던 것보다 규모가 크네. 이제 뭐 하면 돼? 저기 이젠 좀 익숙해질 때도 되지 않았나? 난 전문가가 아니잖아. 그럼 평소대로 어슬렁대면 되는 거야? 응. 표현이 좀 그렇긴 하네. 늘 말하지만 공포 체험 같은 게 아니라 일하러 온 거라니까? 탐색, 수색, 조사 그렇게 생각하고 움직이라고. 그냥 그 하얀 흙부터 뿌리면 안 되나? 지난번에 보니까 성능 괜찮던데. 백사토가 뭐 놀이터에서 대충 퍼담은 흙인 줄 알아? 그거 한 줌에 라스킨 베빈스 하프 갤런 하나라니까. 일단 한번 돌아본 다음에 쓸지 말지 정할 거야. 그러던가. 같이 움직일 거야? 당장은 따로 행동해도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부지가 작은 편도 아니고. 나 아직까지도 별거 안 느껴지는 거 보면 뭐가 있다고 해봤자 그리 위험하진 않을 것 같아. 따로 행동해서 빨리 끝내자. 그래 그렇게까지 나하고 떨어지고 싶다는 거지? 소원대로 해주면 되잖아. 그거 고마운데? 난 왼쪽으로 돌 테니까 넌 오른쪽으로 가줘.
아마 오래 걸려봐야 20분이면 만날 거야. 알겠어. 그리고 조심해. 물가에 너무 가까이 가지 말고. 손전등은 있지? 어, 여기. 너도 조심하고 특별한 거 있으면 바로 연락해. 나 네 번호 모르는데? 뭐? 장난이야. 야, 그렇게 가벼운 손인사와 함께 길을 나섰다. 초이쁘긴 하지만 그래도 산중에 있어서인지 이미 저수지 곳곳엔 어둠이 가라앉아 있었다. 조명이 있기를 빌었지만 조금 떨어져 있는 도로의 가로등 불빛들이 나무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주는 것을 제외하곤 어떠한 광원도 보이지 않았다. 여가시설로 개발된 저수지는 아니었기에 부지 내부에 특별한 건물도 없었다. 낚시나 캠핑을 하러 온 이들이 버리고 간 낚시 의자 같은 걸 제외하곤 사람의 손길 역시 느껴지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자연에서 우연히 발견한 작은 호수 같기도 했다. 감각을 곤두세우고 걷던 도중 그런 생각이 들었다. 이젠 이런 시간에 손전등에만 의지한 채로 사람이 실종됐다는 저수지를 아무렇지도 않게 돌아다닐 수 있게 됐구나 라는. 물론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만나게 된 그 녀석들과의 경험이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역시 중학교 3년 동안의 일들일 것이다. 이런 상황이면 항상 드는 생각인데 바다건 호수건 강이건 저수지건 모여있는 물은 사람을 생각에 잠기게 만드는 힘이 있는 것 같다. 물 앞에서 빠지게 되는 사색만큼 음침하고 쓸모없는 것도 없을 텐데 말이다. 안 그래도 오늘만 벌써 음침하단 소리를 2번이나 들었다. 1인이 옆에 없어서 다행이다. 3번은 안 된다. 3번은. 그렇게 음습하고 축축한 분위기에서 벗어나려 하자니 언제부턴가 내 시선이 수면에 고정돼 있었다는 걸 깨달았다. 벌써 홀리기라도 했나? 비슷한 상황에서 좋지 않은 일을 겪었던 적이 있긴 하지만 그때와는 다르게 지금은 달이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는다. 달을 대체할 만한 사람도 이제는 없다. 그러니 홀린 것은 아니리라. 그럼에도 시선은 거두지 않고 계속해서 수면을 주시한다. 수상할 정도로 여전히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곳이다. 이럴 때는 이런 작은 계기라도 좋으니 이정표가 될 만한 것을 찾는 게 중요하다. 내가 긍정하건 부정하건 내 감각은 이젠 나의 중요한 무기가 되었으며 그 성능은 1인이 사용하는 다양한 조물들보다 특별한 쪽으로 월등히 앞서 있다고 했다. 요즘 들어 부쩍 나를 부려먹으려 드는 어떤 일본인이랑 프랑스인도 비슷한 소리를 했으니 이번만큼은 나의 감각에 의존해보려 한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내 시선이 수면으로 향했다는 것. 그렇다면 저 물속에는 분명 무언가가 있어. 뭐야 이게. 돌뿌리에라도 걸렸나 싶어 확인해보니 밧줄 같은 걸 묶어놓기 위해 꽂아놓은 듯한 말뚝이었다. 낮은 숲풀에 가려져 있어서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 아이, 사람들이 참. 아니, 캠핑을 했으면 인간적으로 뒷정리. 정말로 놀랐다. 차라리 귀신이라면 모를까. 이런 상황에서 사람을 만난 적은 거의 없었기에 오히려 더 놀랐다.
아이고 미안합니다. 계속 물 쪽 보고 중얼거리면서 오니까 무서워서 말 걸 타이밍을 못 잡았네.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고 확인해보니 가벼운 차림의 중년으로 보이는 남성과 그 뒤에 찌가 드리워진 채 땅에 고정된 낚싯대 그리고 낚시 의자가 눈에 들어왔다. 아니에요. 딴 생각 좀 하느라 방해했다면 죄송합니다. 예의상의 대답을 하며 일단 반사적으로 뒷주머니로 향했던 손을 차분히 내려놓았다. 당장 수상한 낌새는 느껴지지 않았고 무엇보다 저수지로 오면서 불가피하게 가로지르게 된 사유지 같은 곳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곳의 주인일 수도 있으니 가능한 한 내 쪽에서 이상하게 오해받을 수 있는 행동은 삼가야 했다. 혹시라도 사람을 마주치게 되고 이곳에 온 이유를 추궁받게 된다면 친구끼리 담력 체험하러 왔다 둘러대기로 입을 맞춰놨으니 최대한 그에 어울리게 구는 것이 좋았다. 아니요, 방에는 무슨, 저 혼자 쓰는 것도 아닌데요. 아, 여기 주인이신 줄 알았는데 아니신가 보네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생각날 때 낚시하러 와요. 주변에는 꽤 명소로 알려져 있거든요. 물이 생각보다 많이 깨끗해서. 이런 날씨에요? 비 맞으면서 하는 밤 낚시가 낭만이 있죠. 사실은 집사람이랑 싸우고 그냥 기분 좀 풀 겸 별 생각 없이 왔지만요. 집이 바로 옆이거든요. 그는 그렇게 말하며 나에 대한 확인이 끝났다는 듯 아무렇지 않게 낚시 의자로 돌아간 다음 낚싯대를 쥐었다. 그래도 이 늦은 시간에 저수지는 좀 위험하지 않나요? 비까지 내렸는데. 이렇게 보여도 이쪽은 저수지가 그렇게 깊지는 않거든요. 사람이 빠질 만큼 깊은 곳은 더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고 비도 그렇게 많이 내린 편도 아니고요. 아, 그런가요? 그런데 밤낚시 하시는데 낚시등 같은 건 안 켜시나 보네요. 저도 기분은 싶은데 여기 물고기들이 이게 머리가 좋은지 낚시 등만 켜면 달아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없이 하고 있죠. 빛 하나 없이 밤낚시 한다는 건 여러모로 신기하네요. 보통이라면 무서워할 텐데. 에이, 바로 아래가 사람 사는 동네인데 무서울 게 뭐 있어요. 저 말고도 많이 찾아와요. 애들도 많이 오고 커플끼리 산책도 오고 어르신들도 술상 들고 자주 오고. 그러긴 한 것 같더라고요. 딱히 개발은 안 돼 있지만 그렇기에 아는 사람들 사이에선 인기 있을 수도 있다. 걸어오는 동안 날씨만 좋았다면 상당히 괜찮은 산책로였을 거란 생각도 들었으니. 그나저나 밤낚시라 경험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낚시 장소들과 동행자들 그리고 낚으려는 대상 등 무엇 하나 정상적인 게 없었지만 밤에 뭔가를 낚았다라는 점에선 그 또한 밤낚시라 부를 순 있겠지. 약간은 흥미가 생겨 남성의 오른쪽에 놓인 낚시통으로 향했다. 안쪽을 보니 손바닥만한 크기의 붕어로 보이는 물고기 한 마리가 헤엄치고 있었다. 입질은 좀 괜찮나요? 아직은 그거 하나가 전부네요. 에이, 이놈들이 나왔다는 소문 듣고 다 숨었나? 목적인 만큼 긴장하고 있던 터라 갑자기 찾아온 가벼운 분위기에 마음이 약간은 풀어졌다. 낚시등도 없는 어둠 속에서 진행하는 밤낚시를 조금은 구경하고 싶었지만 해야 할 일이 있었기에 이만 자리를 뜨기로 했다. 그 전에 저기 혹시 여기 오시면서 뭐 이상한 거 소리가 난 곳으로 황급히 고개를 돌려보니 저수지 맞은편의 물가 쪽으로 약간 삐져나온 땅에서 그림자 4개가 보였다. 아까 애들도 많이 온다고 했죠? 그 녀석들일 겁니다. 몇 번 얘기도 나눴어요. 바로 아랫마을에 사는 학생들인데 요즘 애들답지 않게 수영하러 자주 온다더라고요. 그래요? 그 말을 듣고 다시 그쪽을 자세히 보니 확실히 초등학생 정도로 보이는 4개의 그림자들이 가슴팍까지 물이 닿는 곳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었다. 또 놀라셨나 보네.
그나저나 낚시하러 오신 게 아니면은 산책하러 오셨나? 예, 뭐. 저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여기 오시는 동안 특이한 거 보신 적은 없죠? 특이한 거? 아, 학생도 그 얘기 듣고 온 거예요? 어떤 얘기요? 아, 모르시나? 여기가 원래는 저수지가 아니라 그냥 움푹 들어가 있는 땅이었는데 먼 옛날에 한창 역병 돌 때 이 주변에서 병 때문에 죽은 사람들 싹 다 여기 모아놓고 태웠었다는 이야기요. 그래서 가끔 뭐 태우는 냄새가 진동한다거나 저수지에 물은 없고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다거나 뭐 그런다네요. 이런 장소에 의뢰 생길 듯한 뻔한 소문이었다. 대충 돌아본 감상만으로도 사실이 아니란 것은 명백했다. 헛소문이죠 그냥. 몇 년 전부터 갑자기 돌고 있는 소문인데 어쩌다 그런 이야기가 생겼는진 모르겠네요. 물었다. 뭐 이런 곳이면 그런 괴담 한두 개쯤은 생기겠죠. 그냥 지인하고 산책 겸 와봤습니다. 전 그럼 이만. 이렇다 할 수학은 얻지 못한 채 아쉬움만을 남기며 작별 인사와 함께 자리를 뜨려는 순간 가려고 했던 방향에서 1인이 모습을 드러냈다. 뭐 하고 있었어? 여자친구분이신가? 예쁘시네. 그럴 리가요. 오다가 주민분 만나서 이야기 좀 나눴어. 금방 왔네. 금방 왔다고? 그건 됐고 뭐 건진 거 있어? 여기까지 오면서 있었던 일 전부 설명해. 일단 장소부터 바꿀까? 그리고 별거 없었어. 조금 걷다가 저분 만났고 이야기 좀 하다가 가려고 할 때 네가 왔고 이게 다야? 여자친구분이 기다리게 해서 화났나 보네. 잘 풀어줘요. 그래야 할 것 같네요. 전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많이나 크세요? 이 정도면 됐죠 뭐. 조심히 가요. 야. 응? 너 누구한테 말하는 거야? 잠시 동안 1인과 눈을 맞춘 뒤 내가 걸어왔던 방향으로 몸을 돌렸다. 넘어져 있는 낡은 낚시 의자 하나와 실이 다 벗겨진 채로 썩어가고 있는 낚시 상자가 눈에 들어왔다. 안에는 2마리의 붕어였을 물고기 뼈와 벌레들만이 있었다. 그 외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신경이 곤두서는 것을 느끼며 조금 전 물장구 소리가 나던 쪽으로 눈을 돌렸다. 마찬가지로 잔잔한 수면 말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러자 지금껏 그렇게나 찾아 헤맨 이질감이 온 사방에서 저수지 전체에서 느껴지고 있었다. 몸을 움직이기 어려울 정도로 자연스럽게 뒷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었다. 3시간 걸렸어. 너 찾는데. 그녀의 말을 듣고 시간을 확인해보니 어느덧 밤 11시를 넘어가고 있었다. 1인과 헤어진 지 30분도 채 지나지 않은 것 같았지만 어떻게 찾았는데?
나무들 사이에 교묘히 숨겨놨더라. 한 2, 3년 정도 된 것 같아. 이런 곳에 있는 결계치고 해제하기 귀찮게 해놓은 거 보면 나름 전문적인 녀석이 작정하고 한 거야. 일반인뿐만 아니라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도 숨길 생각으로. 그건 그렇고 별일 없었다고? 정말? 텐트 말뚝 같은 거에 걸려서 넘어질 뻔하긴 했는데 진짜 아무것도 안 느껴졌었는데. 나도 작정하고 찾아 나서서 발견했던 거니까. 말했잖아, 전문가의 소행 같다고. 아휴. 그래서 그 말뚝은 어쨌어? 발에 걸리면서 부러졌어. 따로 챙기진 않았고. 그걸 또 고작 발 한 번 부딪힌 걸로 부숴버리는구나. 아, 그럼 결계 복구시키는 계획은 물 건너갔고. 어떡할래? 일단 벗어나자. 이렇게 사방에서 진동하고 있으면 뭔가 다가온다고 해도 알아차리기 힘들어. 대체 뭐 하는 곳이야 여기? 어떻게 이런 곳이 있는 거지? 아, 그러게 말이야. 핸드폰은 당연히 안 터지나? 되겠냐고. 일단 들어왔던 입구로 돌아가자. 아, 방향은 내가 왔던 곳으로 가. 일단 간단하게나마 조사는 마친 경로니까. 이번엔 조심해. 다른 길로 안 새게. 시간은 자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나 역시 그의 발을 맞춰 한시라도 빨리 이 불길한 곳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일촉즉발의 상황이나 다름없었기에 경계를 늦출 순 없었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내가 앞장을 서고 미리는 약간의 거리를 둔 채 이동하고 있었다. 미끼이자 방패가 된 듯한 기분을 지울 순 없었지만 그런 걸 따지고 들 상황은 아니었으니 얌전히 따랐다. 우산을 쓸 수도 없어서 온몸은 저수지에 빠진 것과 다름없이 젖어갔으며 그렇게 서로 각자의 무기를 든 채로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조심스럽게 걸어가는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상당히 피로한 밤 산책이 계속되고 있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곳이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다는 게 이상해. 얼마나 용의주도한 놈이 손대고 있길래. 난 그것보단 저 저수지 바닥에 있는 게 더 궁금한데 확인하고 싶진 않지만 문제는 저수지에서만 느껴진다는 게 아니란 거야. 이렇게까지 광범위하고 노골적이면서도 제어된 기운은 자연적으로는 절대 안 만들어지니까. 옛날에 응? 티베트의 어느 마을에서 지금은 좀 참으면 안 돼? 루틴 같은 거라 했잖아. 전문가한테는 중요한 거니까 잠자코 들어. 경계 노출 일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 성가신 파트너는 이런 상황에 처하면 그에 어울리는 괴담을 읊어대는 괴상한 버릇이 있다. 일에 지장을 준 적은 없으나 상당히 곤란한 버릇이다. 에휴. 그래, 들려줄래? 옛날에 티베트에 있는 어느 마을에 한 대부호가 있었어. 미인이라고 소문이 자자한 아내랑 그런 아내를 빼닮은 딸 셋, 그리고 수백 명의 하인을 거느리고 있던 그는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고 있었대. 그런데 그가 부를 쌓아온 방식이 올바르지 못했는지 결국 천벌을 받았나 봐.
어느 날 그 아내와 딸들은 인근에 있는 호수에 놀러 갔다가 냈다 물에 빠져 죽게 됐어. 남자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그날부터 어떻게든 아내와 딸들을 되살리기 위해 온갖 주술과 흑마술에 손을 댔어. 하지만 너도 알다시피 죽은 사람을 되살리는 주술 같은 건 없지. 남자도 결국 그 사실을 깨닫고 절망하며 삶을 포기하려 했는데 그때 한 주술사가 그를 찾아와서 말했대. 되살릴 순 없어도 죽은 이를 만날 순 있다. 그 방법이란 그녀들이 사망했던 그 호수에 저승으로 가는 문을 만들어 여는 것으로 사람을 제물로 사용하는 아주 위험한 주술이었어. 남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주술사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때부터 주술사의 말에 따라 자신의 자본과 권력으로 비밀리에 사람을 납치해와 일주일에 한 번씩 호수에서 의식을 치렀어. 그 주술사의 실력 자체는 진짜였는지 얼마 지나지 않아 호수가 있던 산 일대는 야생동물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황폐해졌어. 말 그대로 저승의 입구처럼 되어가고 있었지. 그렇게 시간이 흘러 마지막 의식만을 남겨두고 있던 어느 날 인근에서 활동 중이던 밀교단체가 그 사실을 알게 됐고 더 늦기 전에 대보호를 막고 호수를 정화할 계획을 세워. 결국 마지막 의식날 대보호의 세력과 밀교단체 수도승들의 마찰이 일어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우연히 조건이 충족된 건지 갑자기 호수가 붉은 빛을 띠면서 대보호 쪽 사람들의 모습이 기괴하게 변하기 시작했어. 저승의 문이 열려버린 거지. 대보호의 병사들은 끔찍한 모습이 된 채 정신나간 짐승같이 달려들기 시작했고 결국 피와 살점이 온 사방으로 튀는 치열한 싸움 끝에 수도승들은 변이한 병사들을 무찌르고 대보호를 결박하는 데 성공해. 그리고 적지 않은 희생을 통해서 호수의 정화도 아슬아슬하게 완료되지. 그런데 이후 감옥에 들어가게 된 대보호의 상태가 이상했대. 4명의 여성이 목소리를 번갈아내면서 그 누구도 들어본 적 없는 언어로 하루 종일 중얼댔다는 거야. 며칠 지나지 않아 스스로 목을 맸기에 자세한 건 알 수 없었지만 한간에선 그동안의 일들로 자신은 물론 저승에 가게 된 가족들까지 천벌을 받게 된 것이라는 소문이 떠돌았대. 그런데 그가 죽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마을에 큰 역병이 돌았고 수많은 주민이 죽게 된 끝에 마을은 버려지게 돼. 대보호가 죽기 전 자신의 아내와 딸들의 목소리로 중얼대던 그게 저주의 말이었나 봐. 그리고 대대적인 수색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의 원흉인 그 주술사는 끝내 찾아내지 못했다고 하고. 어디서 들은 얘기야? 레미한테였나 비슷한 얘기 들은 적 있는 것 같은데. 사장 친구한테 인간의 광기와 아기가 만나면 어떤 끔찍한 일도 벌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지. 비슷한 상황이기도 하고 생각난 김에 조심하자는 의미에서 해봤어. 그리고 너도 아까 학교에서 하나 들려줬었잖아? 괴담은 주고받아야지. 뭔 선물 같은 거냐. 여유를 되찾은 듯한 그녀의 미소를 확인하고 다시 고개를 돌려 앞으로 향했다. 인정하긴 싫지만 덕분에 잠시나마 이 숨막히는 분위기를 잊을 수 있었다. 썩 마음에 드는 괴담은 아니었지만 애초에 괴담 자체를 그리 좋아하진 않는다. 그 중에서도 인간의 어두운 모습에 관한 이야기는 특히나 불편하다. 상황과 맞물리는 점도 있고. 기분이 약간 가라앉자니
갑자기 빗줄기가 강해졌다. 금방이라도 무언가가 일어날 것만 같은 분위기 속에서 불어난 공기와 뒤엉켜 쏟아지는 빗방울들은 공포 영화의 한 장면과도 같은 지금 상황에 적절한 긴장감을 더해줬다. 내 몸을 적시는 것으로 끝내는 나 또한 이 저주받은 장소에 녹아들게 하려는 것만 같았다. 항상 드는 생각이지만 이런 상황에서의 비는 언제나 정말 싫다. 사람이란 을에 나빴던 경험을 좋았던 쪽보다 잘 기억한다고 하지만 그걸 고려한다 해도 비에 관련된 기억은 대부분 떠올리기 싫은 것들 뿐이다. 매번 무언가를 찾아 헤매거나 싸우거나 누군가가 다친다. 그나마 인상 깊었던 경험 중 평온했던 기억조차 결국엔 비에 젖어 우울한 얼룩이 남는다. 그런데 이상하다. 그런 싫은 기억 중 하나가, 우울한 기억 중 하나가 어째서 이런 순간에 이렇게나 강렬하게 떠오르는 걸까? 이건 기억 같은 게 아니다. 나의 감각 중 하나가 나에게 보내는 신호였다. 비 내리는 날,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걸어가는 두 사람. 그날과 닮았다. 그럼 이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더라? 내가 무엇을 놓쳤더라? 내가 뭘 못했더라? 신은아! 이번엔 늦기 전에 뒤를 돌아보았다. 약간 피로한 얼굴로 이쪽을 바라보는 이린이 보였다. 그리고 거대한 손도 괜찮아? 아니, 더럽게 아파. 잠깐만. 저거 재생하는 거야?
거야? 어쩐지 칼로 물드는 것 같더라니. 조심해! 얼마 못 버텨. 뭐라도 해봐. 약점 안 보인다. 날카롭게 조금 더. 결계 풀어.
대체 뭐 하는 곳이야? 시간은 어떻게든 벌 테니까 일단 여기서 벗어난 다음 사장한테 상황 전해줘. 기관에는 사장이 연락해줄 거야. 괜히 그쪽에 신경 쓰지 마. 정말 희귀한 확률로 원혼들이 모여서 합쳐지는 경우가 있어. 정확히는 합쳐진다기보단 뭉치게 돼서 큰 덩어리같이 되는 현상인데 그런 걸 귀련이라고 해. 귀련은 혼들의 집약체인 만큼 그 전부를 한꺼번에 없애거나 성불시키지 않는 이상 바로 제거할 순 없어. 하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처치하기 까다로운 녀석은 또 아닌 게 대개 그런 경우엔 구심점이 되어주는 존재가 없단 말이지. 어쩌다 보니 붙게 된 녀석들인지라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면 자신들이 뿜어내는 연기를 조절하지도 못하고 주변에 마구잡이로 발산하다가 며칠 못 가서 자멸하게 돼. 그런데 명확한 구심점이 있을 경우엔 골치 아파져. 그 자체로 강력한 원기가 되어버리거든. 귀련의 중심으로 뭉치기 시작하면서 그 집단을, 그 형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목적을 갖게 돼. 그렇게 엄청난 양의 원한을 뿜어대는 아주 귀찮은 놈이 탄생해버리지. 재수 없으면 그 응집력이 너무 강한 나머지 완전한 단일개체가 되기도 한다는데 뭐 이건 기록도 없고 진짜 괴담 같은 거니까 흘려들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부에서 인위적으로 귀련을 만드는 경우도 있어. 물론 원혼들의 집약체인 만큼 그걸 제어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만 너도 알다시피 이상한 놈들 천지니까. 아무튼 그런 경우엔 그 원혼들이 지닌 원념의 공통적인 부분, 공통적인 원망을 이용한 주매라는 주술장치를 이용해. 주매는 그들의 원념에 깊게 연관된 장소에 위치하면서 귀련의 집이 되기도 하지. 그 주매를 파괴하면 귀련은 결집력을 잃고 해체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매는 귀련의 중심점, 더 나아가서는 귀련 그 자체라고도 할 수 있지. 물론 말이 그렇다는 거지. 기본적으로 주매를 귀련의 중심에 두는 건 힘들겠지만. 만약 혹시라도 주매를 발견하게 된다면 도망쳐. 이후에 어찌됐건 주매를 만드는 의도가 좋은 의도는 아닐 테고 그런 걸 만들 정도면 상당한 실력자일 테니까 너로는 감당하기 힘들 거야. 라고 말해주고 싶지만 가능하면 어떻게든 부숴줘. 불쌍하잖아. 안 그래도 편하게 못 떠나고 있는 이들이 자기랑 비슷한 처지의 다른 원혼들을 만나고 얽혀지면서 더 망가져가는 것도 서러운데 인간한테 이용까지 당해야 하는 건 너무 잔인하잖아. 그리고 나중에 그런 거 해결하라고 이렇게 생고생하면서 너를 키우고 있는 거니까 말이야.
무조건 도망칠 거니까 걱정 마세요. 그리고 아무도 생고생하면서 키워달라고 부탁 안 했거든요. 게다가 본인 입으로 오늘 한 일이 생고생이라고 하면 어쩌란 거예요. 말하는 거 보니까 다 회복된 것 같은데 지금부터는 엎이지 말고 직접 걸어가요. 선배만 힘든 것도 아니고. 그리고 선배 살쪘어요. 무겁다고요. 뭐? 예린. 저거 20초 정도는 붙잡고 있을 수 있지? 너 뭐 하려는 거야? 뭐 좀 찾아서 부수게. 웃어? 아, 주매! 부탁할게. 그럼.
한다니까. 한눈을 팔았겠다. 아, 이번 달도 한동안은 삼각김밥이구나. 승목, 계적, 일두. 승목, 시열, 일순. 승목, 우혈, 일합. 원명, 성환, 혼유. 소목, 녹혈, 일합. 소목, 낭혈, 일승. 소목, 호열, 일두. 색인, 혈지, 내약. 식지, 이, 감욕. 식지, 이, 해안. 음지, 이, 해노. 음지, 이, 해갈. 공수해원.
자고 싶다. 기사님이 계속 힐끗거리는데. 태워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여겨. 당연한 소리였다. 새벽 2시에 온몸이 비에 젖은 10대의 남녀 둘이 어두운 기운을 물씬 풍기며 승차하려 한다면 대부분의 승차 거부다. 아무 말이나 해봐. 간단할 거라고? 다음부턴 정식을 해 말고는 나한테 연락할 생각하지 마라. 아, 미안하다고. 아, 속이려는 건 아니었다는 거 너도 알잖아. 사장은 뭐래? 지인이랑 직원들 불러서 먼저 조사해본 뒤에 기관한테 알릴 예정이래. 그나저나 어떻게 부르자마자 바로 찾아온 거야, 그 아저씨는? 잠도 없나? 상황이 종료된 뒤 1위는 탈진해서 쓰러진 나를 안전한 곳으로 옮긴 후 사장에게 연락을 보냈다. 1시간도 채 안 걸려서 저수지에 도착한 1인의 사장은 나와 1인의 임시 치료를 마친 후 자초지종 설명을 듣고 내가 보관하고 있던 검은 마네킹의 손과 결계용 말뚝들을 건네받은 뒤 방해된다 라며 우릴 귀가시켰다.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여러모로 대단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귀갓길에 오른 시간은 새벽 2시. 비는 내리지 않는, 방금 전에 일만 없었더라면 나름 새벽 감성에 젖을 수 있을 만한 썩 나쁘지 않은 귀갓길이었다. 뭐 하는 곳이었을까? 궁금하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아. 반은 진실, 반은 거짓이었다. 그 마네킹의 왼손을 잡았을 때 10년도 더 된 기억 속의 감각이 되살아났다. 이것만큼은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이다. 그렇다고 깊게 파고들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지만 난 억울해서라도 알아볼 거야. 뭐가 억울하다는 거야. 멋대로 사장 책상에 올려져 있던 서류에 손댄 다음 미끼로 세울 파트너 하나 데리고 까불다가 죽을 뻔한 거? 아, 내 돈. 백사톤은 그렇다 치고 아까 썼던 위패들 하나에 내 월급 절반인데 4개가 망가졌다고. 아, 근무 중인 것도 아니었으니까 청구도 못하는데 사장한테 말했더니 알아서 떼우시랜다. 아, 진짜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 오늘 치료비 안 받은 게 어디냐? 그리고 따지고 보면 자업자득이잖아. 받아들여. 너도 일주일 동안 삼시세끼 삼각김밥만 먹어봐. 그런 소리 나오나? 나도 나중에 독단적으로 일 터트린 다음에 2달치 월급 시원하게 날리게 되면 그때 가서 시도해볼게. 아, 한 대 팰 수도 없고 이걸. 넌 어디서 내려? 5정거장 뒤에. 어? 같은 방향이었나? 아니? 그냥 너네 집 가려고. 혹시 아까 머리 쪽은 치료 못 받았냐? 아, 집에 가면 해야 할 일 산더미인데다가 의원까지 들리게 되면 그것도 다 돈이란 말이야. 집도 넓고 치료에 도움되는 것들도 많잖아.
아, 이번엔 귀찮게 안 할 테니까 좀 봐줘. 너 아니 이번만이다. 웬일로 이렇게 순순히? 아까 내가 좀 멋있긴 했나 보네. 뭐야? 진짜로 반한 거야? 아무튼 그럼 오늘은 103호였나? 거기 쓰고 싶어. 창고하고도 가깝고. 안 돼. 아, 왜? 청소한 지 얼마 안 됐어. 뭐야? 내가 뭐 세균이라도 된다는 거야? 비슷하지 않나? 뭐? 야! 하여튼 시끄러. 그리고 잘 거야. 날 걸지 마. 으이. 나중에 듣게 된 이야기다. 한 살 위에 오빠가 있었다고 한다. 장난기가 좀 있었지만 늘 자상하고 상냥했던 오빠가 함께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을 무렵 어느 비 내리는 날 우산을 깜빡했기에 늦게 끝나는 오빠와 함께 귀가하려 했지만 오빠 역시 마찬가지였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던 도중 어차피 집이 그리 멀지는 않으니 자신이 우산을 챙겨서 돌아오겠다며 오빠는 막무가내로 빗속으로 뛰쳐나갔고 그대로 2번 다시 볼 수 없었다고 한다. 그 이후로 비만 내리면 혹시나 개구쟁이 소년이 양손에 우산을 든 채로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습관적으로 비 내리는 바깥을 바라보게 됐다고. 그리고 그날엔 우산도 없이 빗속을 향해 걸어가는 나에게서 오빠의 마지막 뒷모습이 보여 불안한 마음에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없었다고 한다. 결국 예감은 틀리지 않았지만 그나저나 그래도 다행이었어. 라니 사람을 얼마나 바보로 만들 셈인지 본인이 제일 바보면서 뭐 그랬다는 이야기다. 딱히 괴담은 아니다.